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 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군집 분석 세 번째 시간 14-3 계층적 군집 분석을 계산해보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실제 계층적 군집 분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앞서 시간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군집 분석을 하려면 먼저 디스턴스 메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있어서 우리는 군집을 묶는 방법에 있어서는 합병에 의한 방법을 쓸 겁니다. 이야기했듯이 분할에 의한 방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웬만한 통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합병에 의한 방법은 가까운 개체, 케이스끼리 묶어가면서 군집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에 단 하나의 군집이 남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는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싱글 링키지, 컴플릿 링키지, 에버리지 링키지, 센트로이드, 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는 단일 최단 연결법이라고 하는 싱글 링키지 메소드를 쓰겠습니다. 이 단일 최단 연결법은 다른 군집에 속한 가장 가까운 두 점, 두 개체값의 거리를 군집 간의 거리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메저는 오늘 가장 기본이 되고 쉬운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쓸 건데요. 이건 우리가 어려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c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우리가 구했던 그 기하학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먼저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한번 단계 보겠습니다. 오늘 계층적 군집 분석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계산 자체보다는 과정, 프로세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측면에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안 해요. 컴퓨터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식의 알고리즘,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군집 분석이 이루어지는구나를 보면 됩니다. 오늘 쓸 데이터는 사실 아주 간단한 6개의 개체, observation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A, B, C, D, E, F라고 했고요.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2개의 변수 X와 Y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개만 쓰면 더 쉽기는 한데요. 그러면 뭔가 좀 아쉽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개의 observation을 이렇게 플라팅을 해봤습니다. A, B, C, D, E, F.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층적 군집 분석, 그 중에서도 싱글 링키지 메서드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써서 묶어갈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first stage는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디스턴스 매트릭스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닙니다. 모든 개별 관찰값을 각각 군집으로 먼저 가정을 하고, 그죠? 여기 A부터 F까지 6개의 관찰값이 사실은 있는데 이 계층적 군집 분석, 특히 합병에 의한 방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니셜 스테이지에서 이 모든 값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군집이 지금 6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군집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군집의 좌표로부터 데이터로부터 각각의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드 거리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됩니다. 계산은 저도 그냥 엑셀로 했어요. 엑셀로 해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보이도록 했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좀 어려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디스턴스 매트릭스, 우측에 있는 게 사실은 디스턴스 매트릭스죠. 각각 그 군집 간의 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매트릭스입니다. 행렬값인데 이 매트릭스가 준비가 되면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병합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군집을 만들 거기 때문에 병합에 의한 방법은 무조건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먼저 군집으로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싱글 링키지이든 뭐 컴플릿 링키지이든 아무 관계 없어요. 병합에 의한 방법은 무조건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먼저 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리,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가장 가까운 값은 바로
요 0.5라고 하는 값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0.5가 제일 작기 때문에 여기서 보다시피 클러스터 D, 여기 사실 옵저베이션입니다. 개체값 D와 개체값 F, 문제 여기서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각각을 이제 클러스터로 봤죠. D와 F를 묶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든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first stage의 군집은 결정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우리가 덴드로그램을 차근차근 그려나갈 거예요. 제일 먼저 D와 F가 묶였습니다. 덴드로그램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럼 이렇게 묶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왜냐? 아까는 D와 F가 각각 다른 값이었지만 이제는 D와 F가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갔다는 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클러스터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새로운 클러스터인 DF가 묶인 클러스터와 A, B, C 그리고 E 사이의 거리는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럼 이때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할까가 바로 싱글 링키지 메서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싱글 링키지 메서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보면은 사실 DF라고 해서 D와 F가 묶여서 새로운 클러스터가 됐는데 이 안에는 A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때 개체 대 개체로 이제 바라본다면 D와 A 사이의 거리, F와 A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 D는 디스턴스를 의미하고요. 가로 DF는 DF로 묶인 새로운 클러스터로부터 A까지의 화살표는 거리를 말합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거리는 뭐냐? 뭔가요? 미니멈, 최소값이죠. 누구의? 여기 DA와 FA, 그쵸? DA와 FA라고 하는 거리의 둘 중에 최소값. DA는 3.61이었고 FA가 3.20이었습니다. 앞에 최초에 만든 이니셜 매트릭스를 볼까요? 이니셜 매트릭스를 보면 자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DA가 요거죠. 그리고 FA가 요겁니다. 3.61, 3.20이죠. 자 다시 돌아가 보죠. 뒤로 3.61과 3.20 중에 최소값은 누군가요? 3.20입니다. 그죠? 그래서 3.20이 새로운 이 클러스터와 A라고 하는 클러스터의 거리로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뭐다?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싱글 링키지. 왜? 싱글 링키지 메서드는 최소값, 가장 가까운 거리를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거리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계속해 볼까요? 그럼 이제 DF와 B라고 하는 클러스터의 거리는 사실 이것은 무언가요? DB와 FB의 거리 둘 중에 가장 짧은 거죠. DB와 FB 2.92와 2.50이고요. 그 중에 2.50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 DF와 C 사이의 거리는 역시 DC와 FC 중에 가장 작은 값. 그럼 뭔가요? 2.2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해야 될 게 바로 이 DF와 E 사이의 거리죠. 이거는 1.1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층적 분식 분석에서 우리가 싱글 링키지 메소드를 쓰겠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거리를 측정해야 할 때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게 바로 싱글 링키지 메소드가 정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메소드가 바뀌잖아요. 컴플릿 링키지 메소드로 바뀌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여기에선 지금 민값, 최소값을 우리가 썼다면 거기선 최대값을 씁니다. 맥스가 돼요. 이게 맥스. 그럼 뭐가 됩니까? 1과 1.12 중에 1.12가 되는 거죠. 이 자리에 1이 아니라 1.12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스턴스 매트릭스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가 된 중에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또 묶어야죠. 이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게 지금 누군가요? 0.71이라고 하는 요 값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A와 B를
묶어라가 됩니다. 그래서 덴드로그램에 이렇게 A와 B를 좌측에 묶었죠. 그럼 다시 뭘 해야 돼요?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또 업데이트를 하죠. 이제는 A, B가 묶였고 여기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값을 새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어떻게? 싱글 링키지 메소드의 방법에 의해서. 그건 뭡니까? 거리의 최소값을 쓰는 거죠. 자, 보면은 A, B와 C라고 하는 것은 AC와 BC, 그죠? 중에 최소값 4.9.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여긴 좀 많습니다. 왜냐면 AB로 묶인 클러스터와 DF로 묶인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거리가 4개가 나와요. AD, AF, BD, BF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4개 중에 최소값이 얼마예요? 2.5. 그래서 2.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B와 E는 최소값이 3.54.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죠? 그럼 이제 뭘 할까요? 이 중에 가장 작은 값, 그죠? 서드 스테이지에서 다시 가장 작은 1이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E와 DF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클러스터로 묶이는 겁니다. 그럼 다시 뭘 해야 돼요? 묶였으니까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하면은 이제 새로운 거리가 또 나와야죠. 이때 계산이 좀 많아요. 왜? 지금부터는 한 6개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지금 DF2하고 AB잖아요. 그럼 3 곱하기 2니까 6개예요. 6개 중에 가장 작은 거 2.5. 그죠? 그리고 DF2와 C의 중에 가장 작은 거 1.41. 이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다시 업데이트된 매트릭스, 디스턴스 매트릭스에서 가장 최단거리를 묶어야죠. DF2와 C.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이는 겁니다. 이렇게 묶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해봅시다. 뭐 최소값 쓰면 되니까 2.5인데 이게 별 의미가 없죠. 왜? 이제 남아있는 클러스터는 단 2개예요. AB 클러스터와 DFEC라고 하는 클러스터만 남았으니까. 그죠? 이건 그냥 자동으로 묶이면 끝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덴드로그램은 이렇게 되겠죠. 차근차근 살펴보면 처음에 이게 제일 지금 낮게 형성돼 있죠. 얘가 먼저 묶였고 그 다음에 AB가 묶였고 그 다음에 E가 묶였고 그 다음 C가 묶였고 그 다음 전체가 묶이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우측 그림처럼 나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 이렇게 묶였구나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덴드로그램이 나왔고 이렇게 군집이 묶였는데 군집은 몇 개인가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 있고, 뭐 5개도 될 수 있습니다. 6개도 될 수는 있죠. 근데 의미는 없죠. 그럼 6개의 데이터, 6개의 군집은 우리는 군집 분석을 안 한 거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군집 분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군집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묻는 궁극적인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사실은 이게 되게 이상한 이야기처럼 좀 보이긴 하는데 계층적 군집 분석을 일반적으로 먼저 우리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결과를 보고 데이터의 군집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대충 알아본 다음에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이제 뭐 K-민스 클러스터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보통.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자의 판단이나 경험, 논리적 일치성, 기존 연구 혹은 이론 등에 비추어서 적절한 수준의 군집의 개수를 예측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확정을 지을 수도 없어요. 사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그래서 모든 관찰값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생물 시간에 배웠던 종속, 과목, 강문계 이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런 질문을 그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분석한 결과, 이 결과의 군집 분석이 맞았나 틀렸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이게 참 넌센스인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군집 분석은 머신러닝 기준으로 보면 처음부터 라벨이 없는,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묶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책들을 보면, 특히 머신러닝 책들을 보면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군집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잘 묶였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예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머신러닝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클러스터링이 아니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전제가 뭐였냐면 라벨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라벨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 이게 가장 웃긴 건데요.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머신러닝과 일반 통계에서 용어를 막 혼용을 하다 보니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머신러닝에서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차이를 라벨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의 경우엔 클래시피케이션, 비지도학습은 클러스터링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실상 이 둘, 클래시피케이션 메서드가 됐던 뭐 클러스터링이 됐던 근본적인 알고리즘은 거의 똑같아요. 사실상 똑같은 거를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주로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라고 군집 분석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머신러닝 기준으로 보면 개념적으로 뭐 클러스터링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클래스도 막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정답에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나 계속 이야기했지만 계층적 군집 분석, 이 군집 분석 자체가 P값과 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고 혹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싱글 링키지 메서드 하나만 가지고 한 번 봤잖아요. 사실 이거를 다 봐야 됩니다. 싱글도 한번 보고 컴플릿도 한번 보고 에버리지도 한번 보고 와드도 한번 보고 그래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군집 분석 세 번째 시간 계층적 군집 분석을 계산해보자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